네, 안녕하세요. 섭섭미디어의 이은섭입니다. 네, 오늘은 현재 게임이 가지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자녀들이 게임하고 있으면 그런 말씀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렇게 게임만 해서 나중에 뭐 먹고 살래? 저는 그런 말을 제가 들어봤던가 아니면 그 당시 제가 어릴 때 제 주변의 어른들이 흔히 게임 많이 하는 친구들에게 했던 말인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이 말이 되게 익숙한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지금 2019년 지금은 게임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제가 자료를 좀 조사를 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18년 콘텐츠 산업 통계조사라는 자료집과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코카에서 발간한 콘텐츠 산업 2018년 결산 및 2019년 전망이라는 두 가지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과 수출액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중에 수출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콘텐츠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걸 떠올려 봤을 때 영화 아니면 음악 그리고 뭐 예능이나 드라마 같은 방송 그리고 게임을 이렇게 떠올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콘텐츠 산업 네 가지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뭐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뭐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제가 답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영화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음악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드라마나 예능 같은 방송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게임입니다. 네, 우리나라 이런 콘텐츠 산업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게임인데요. 그 게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무려 56.5%, 전체의 56.5%,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콘텐츠들을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자녀가 음악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하거나 아니면 방송 관련 일을 할 가능성보다 게임 관련된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자녀들이 게임이 필수적이지 않을까요? 만약 내가 게임과 관련된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게임을 잘 안 해봤습니다. 게임을 많이 안 해봐서 몰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과연 게임 회사에서 선호할까요? 게임과 직접 관련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게임 회사라면 당연히 게임을 많이 하고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잘하는 사람을 선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게임과 관련된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프로게이머, 그 다음에 뭐 게임 개발 관련된 직업이 있을 텐데요. 이 게임 개발과 관련된 직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뭐 게임 음악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디자인이나 일러스트를 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게임은 특히 블리자드 게임은 이 시나리오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게임 시나리오 작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에 들어갈 목소리를 녹음하는 성우가 있고요. 그리고 게임이 개발돼서 배포되기 전에 게임의 밸런스라든지 게임성을 테스트하는 테스터들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게임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게임 프로그래머들이 있을 텐데요. 이 프로그래머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데이터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엔진을 구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뭐 다양한 프로그래머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게임을 서비스하는 데 필요한 직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상담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게임에서 각종 이벤트를 기획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산업이 이렇게 커질수록 점점 그 안에 들어가는 직업들은 세분화가 될 겁니다. 그 밖에도 게임과 관련된 직업으로는 게임 방송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게임 방송은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게임 방송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회를 운영하고 그 대회 중계를 하고 게임과 관련된 영상들을 올리는 그런 게임 방송국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게임 방송국 말고도 개인이 게임 방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유튜브, 트위치,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이런 개인 방송국, 인터넷 방송국을 통해서 개인이 게임 방송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 유튜버들 중에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구독자 수 1위가 바로 이제 미국의 퓨디파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구독자 수가 무려 1억 명입니다. 2019년 8월인가? 그때 1억 명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달성한 거게 된 건데요. 첫 번째로 달성한 곳은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라 기업이 운영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개인 유튜버로서는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구독자 수가 1억 명인 이 퓨디파이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미국 언론인 포브스에서 이제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2018년에는 1억 5,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로 계산하면 약 182억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이제 당시에 2018년의 구독자 수는 7,500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1억 명을 돌파했으니까 이제 다른 매체들에서 추산하기로는 올해는 약 매출이 24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외국의 사례고 국내에서 게임 유튜버로 가장 유명한 대도서관을 예로 들면 이 대도서관은 랜선 라이프라는 이제 지상파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직접 공개를 했는데요. 본인의 연간 수익이 약 17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대도서관은 어릴 때부터 게임하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남들과 자신이 게임하는 걸 공유하고자 해서 게임 관련된 영상들을 올리는데 그걸로 버는 수익이 연 17억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게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녀분들의 게임을 적극 권장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게임의 과몰입이나 게임의 부작용들로부터는 부모님들께서 적절한 지도를 통해서 지켜주셔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올 영상들에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